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더는 지낼 수 없어요. 그 말은 너무 차가웠고 나는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저 멍하니 바라봤지요. 내가 평생 다 바친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 이민 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니어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 정적이 너무 낯설었어요. 가구 몇 개 없는 방 안은 너무 썰렁했고 벽지는 세월의 흔적처럼 파래 있었지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숨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가족의 온기 없이 혼자 먹는 저녁은 그냥 의무감처럼 넘겼고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과 떨어지는 나뭇잎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지요. 이렇게 혼자 남을 줄 알았으면 덜 사랑할 걸. 무심한 듯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나도 점점 굳어갔어요. 그렇게 첫날이 끝났어요.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가 가족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고기 굽는 냄새, 그 활기찬 분위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웃음이 제겐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어요. 차가운 밥과 남은 김치를 꺼내 식탁에 앉았어요. 씹는다는 감각도 없이 입안에서 밥이 흘러내렸어요. 물을 들이켜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나는 왜 이토록 비참할까? 부엌벽에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깥의 소란함이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새벽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가 연락 오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해가 저물어도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 중인 음성을 들으며 금세 끊었어요. 혼자 사둔 조각 케이크에 불을 켰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니 결국 울음이 터졌지요. 촛불을 끄고도 불은 켜두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 조각 케이크는 끝내 먹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생일을 후회했어요. 1983년 JFK 공항에 내리던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지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처음 들어선 브루클린의 허름한 아파트는 너무 좁고 차가웠어요. 벽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주방 보조로 일하며 하루 16시간을 채워야 했지요. 아이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책가방을 베고 잠이 들곤 했어요. 가끔씩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며 남편과 서로 눈빛으로 다짐했지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단한 하루 끝에 나누던 미소 하나가 지금은 가장 그리운 순간이에요. 그 후 몇 년 동안 남편은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지냈지요. 아이들은 현지 학교에 다니며 점점 영어에 익숙해졌지만 집에서는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애썼어요. 첫째가 초등학교에서 상을 받았던 날 남편은 빵 하나를 사들고 와서 축하해 줬어요. 그 빵을 나눠 먹으며 얼마나 웃었던지 몰라요. 둘째가 처음 엄마라고 영어로 부르던 날 기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우리와의 거리는 언어보다 마음에서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이면 같이 김밥 싸서 공원도 가고 조그만 일에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고생스러웠지만 그 시절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가장 따뜻한 시절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이제는 눈물나게 그리워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에 평소처럼 나가던 그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불안했지요. 경찰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어요. 손을 붙잡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고 그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자식들은 바빠서 장례식 하루만 참석하고는 모두 떠났고 나는 혼자 빈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셔츠 하나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어요. 그 이후 세상이 달라졌어요. 함께였기에 견뎠던 이민의 고달픔이 이제는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없는 이 땅에서 나는 더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지요. 그날 이후 나는 더 빨리 늙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큰아들 집에 머물렀지요. 손주들이 어색해했고 며느리는 내 눈치를 보더군요. 식사 시간이 되면 일부러 늦게 나와야 했고 샤워도 아이들 다 하고 나서야 눈치껏 들어갔어요. 며느리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쪼그라들었지요. 하루는 손주가 제게 할머니는 언제 가? 라고 묻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싸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아이들은 말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나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 잠시 머문 손님일 뿐이었지요. 그 다음엔 둘째 딸 집으로 갔어요. 딸은 반갑게 맞아줬지만 사위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머무는 동안 사위의 눈치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되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부엌 청소를 했고 애들 도시락까지 챙겨줬어요. 그래도 사위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루는 사위가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번 주까지만 계신다 그랬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딸은 민망해하며 웃었지만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 존재가 불편한 짐처럼 느껴지는 그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딸의 눈물 섞인 배웅 속에 또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마지막 희망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애는 평소에도 전화 자주 하고 제게 유독 살갑게 굴었거든요. 막내 집에 도착했을 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줘서 마음이 놓였지요. 첫 며칠은 정말 편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손주와 TV도 보며 웃음소리도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어색한 기운이 돌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막내 며느리가 어머님, 냉장고 정리해놨는데. 하며 미소 뒤로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손주가 저한테 할머니, 엄마가 오늘 외할머니 오시면 좋겠대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내가 오래 머무를 곳은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세 번째 짐을 쌌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우면서도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시니어 아파트에서 지낸 지 몇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몸이 식어갔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려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길,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간호사가 자녀 연락처를 물었지만 순간 망설이다 아무도 적지 못했어요. 결국 병원에서 혼자 회복했어요. 퇴원하던 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지요. 그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나라에 뿌리 내렸지만 뿌리로 여겨지는 존재는 아니구나. 그렇게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생소한 기계음이 가장 먼저 들려왔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의사가 제게 큰 위기였지만 다행히 회복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요. 살아났다는 기쁨보다도 그 고비를 넘는 동안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는 자식들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어도 된다고. 나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기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외로움 속에 계실지 몰라요. 저처럼 자식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세대의 희생자이자 개척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언어도 돈도 없이 살아낸 당신은 이미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줄 수 없는 위로는 때로는 같은 길을 걸어온 이웃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작은 인사 하나, 누군가와 마주보며 웃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민의 외로움은 혼자일 때 더 무겁지만 함께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의 상처도 여기서 환영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